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기분이 안 좋을래야 안 좋을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먼저 해당 경기 결과, 이거 울브스가 너무 고맙게도 아스톤빌라를 2대 떡으로 잡아주면서 맨유에게 미친 어시스트를 해줬죠. 그러면서 현재 순위표 아스톤빌라 3위 28경기 승점 51점. 하지만 맨유 바로 아래 한 경기 덜한 상태로 승점이 48점, 3점 뒤져있는 상태지만 득실 차이가 맨유가 더 앞서기 때문에 다음 경기 불과 이제 내일이죠. 맨유 vs 크리스탈 팰리스 경기에서 맨유가 승리를 따내게 된다면 3위까지 탈환 가능한 그런 현재 순위입니다. 맨유가 이긴다면 단독 3위죠. 근데 울브스가 사실 이게 강등 확률이 99.9%라고 봐야 되는데 어떤 면에서 동기부여를 얻으셔서 빌라 이렇게 잡아내시는지는 모르겠는데 뭐 그래도 잡아준 건 고마운 거니까. 또 고메스 듀오의 미친 합작으로 로드리고 고메스 그리고 주안 고메스 이렇게 두 명의 합작으로 넌 뭐하니? 여기서 아유 버러지 새끼 넌 나가라 그냥. 와 생각해보니까 린델로프를 안 썼네 빌라. 와 린델을 벤치 딱으로. 와 산초 선발 쓰면서 에메리 넌 져라 그냥. 넌 져라. 엘리엇은 완전형이 만한다네요. 엘리엇은 리버풀로 곱게 수납 이후에 보내드린다고 해요. 사실 아스톤빌라가 원래부터 계속해서 아쉬운 그런 모습을 보여줬었죠. 최근에 이제 카마라 부상당하고 틸레망스까지 빠지면서 3선에서의 그런 리스크가 있었는데 더글라스 루이스 겨울에 급하게 영입했긴 하지만 이번 시즌 기복이 정말 심한 안드레 오나나랑 더글라스 루이스 짝이 그렇게까지 재기능해주지 못하면서 여기에서 사실 부침이 좀 크다고 봐요. 그러면서 에메리가 지금 최근 중후반기 들어서 많이 심각한데 그러면서 사실 우승 경쟁을 하던 빌라가 지금 많이 내려왔죠. 애초에 맨유한테 지금 쌓일 수도 있는 그런 정도니까. 맨유 vs 크리스탈 팰리스 일요일 3월달입니다. 벌써 여러분 2026년이 된지 얼마 되지도 않은 것 같은데 벌써 3월달 일요일 오후 11시에 진행이 됩니다. 올드 트래포드죠. 현재 리그 랭킹 맨유 4위 3위까지도 갈 수 있는 그런 순위에 크리스탈 팰리스가 13위입니다. 사실 크리스탈 팰리스도 리그 전반기에서 중반기 그쯤까지만 해도 사실 뭐 6위, 7위 이 정도의 괜찮았던 폼을 계속해서 유지 중이었는데 리그 중반기부터 후반기 넘어가면서 그러면서 이제 글라스너 감독의 좀 주전 기용의 욕심 계속해서 선발 선수들 갈아 넣으면서 심지어 컨퍼런스 리그까지 나가는데 컨퍼런스 리그, 리그컵, FA컵, 리그 싹 다 그냥 주전 선수들 갈아 넣으면서 그래서 이제 주전 선수들의 어느 정도 부상도 있고 그리고 또 선수들 체력적인 문제로 인해서 폼 저하도 있고 그러면서 정말 많이 심각합니다. 리그 순위가 많이 떨어진 모습인데 심지어 컨퍼런스 리그도 그냥 다이렉트로 올라간 게 아니라 유로파도 아니고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인데 결국 다이렉트 16강 못 가면서 최근에 프로까지 치렀어요. 보시면 불과 하루 전입니다. 금요일 새벽 5시에 한국 시간 기준으로 크리스탈 팰리스가 이렇게 경기를 했다 보니까 또 이번에 맨유랑 할 때 주전 선수들의 체력적인 부침이 있겠죠. 그리고 최근 성적 봤을 때 막 승리 있고 이래가지고 요즘 크펠폼 괜찮나? 오해하실 분도 계시는데 리그로만 보면 지금 그냥 다이렉트 강등이라고 볼 수 있는 울브스 잡은 거고 아이고 이게 럼블 궁을 맞을 것 같은데 FA컵도 맥클스필드한테 충격패 아모림이 그림즈비한테 패배했을 정도의 그 정도의 충격적인 패배. 사실 겨울 전까지만 해도 괜찮았어요. 나쁘지 않았는데 이때 맨시티한테 지게 되면서 패무 승패. 최근 리그 성적은 이 정도로 심각하다는 거. 그 정도로 크리스탈 팰리스 현재 팀 상황이 좋지 못합니다. 그리고 역대 상대 전적도 맨유가 꽤 우위에 있는 상황인데 애초에 이번 시즌 일로빈에서 그때 이제 아모림의 맨유였는데도 크리스탈 팰리스 홈이었는데도 크패를 잡아냈던 그런 기억이 있어서 그때 이제 기억나는 게 지르크지의 미친 세트피스 무각슛. 아직도 그 골은 어떻게 넣었는지 와 아직도 믿기지가 않는데 사실 그때 당시에 경기력적으로 그 다음에 팀 내 완성도적으로는 글라스너한테 아모림이 진짜 개딱했습니다. 그때 크리스탈 팰리스 경기력은 거의 3백의 정석이라고도 볼 수 있을 정도로 밸런스 꽤 잡혀있었고 근데 그런 와중에 약간 세트피스 딸깍으로 넣었던 거긴 한데 지금은 아모림의 맨유가 아니라 마이클 캐릭의 맨유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당연히 맨유가 조금 더 우위에 있는 상황이죠. 최근 5경기 결과도 맨유 확실합니다. 심지어 지금 맨유가 리그 10경기째 무패입니다. 2026년 들어서도 패배가 없고요. 보시면 FA컵 이거 제외하고 무승부가 조금 많긴 한데 강등권 상대로 그래도 일단 무무무 빠르게 넘어가고 그리고 마이클 캐릭 오고 승무승 현재 리그 10경기 6승 4무 마이클 캐릭 아래에서는 6경기 5승 1무 무패 행진 중입니다. 결장 선수 관련해가지고 맨유는 뭐 다들 이제 아실 거고 리산마가 이번 경기에서도 아마 높은 확률로 결장할 걸로 보여요. 리산마 결장도 빠른 시일 내에 복귀할 것 같긴 한데 근데 부상 이후에 바로 선발 출전할지가 미지수라 일단 출전 불확실이긴 하고 그래도 큰 부상은 확실하게 아니라고 합니다.
그리고 결장 어피셜로 마운트, 그리고 도르구, 더리우트. 마운트도 빨라봐야 3월 초중순 복귀라 아마 이번 경기에서 다음 경기까지는 못 본다고 생각하셔야 되고요. 도르구도 4월 복귀 예정이고, 더리우트도 빠르면, 더리우트는 그만 말하겠습니다. 입이 아파서. 빠르면 3월 말, 늦으면 4월 이 정도 복귀 예정. 더리우트를 그동안 좀 팼으니까 오늘은 마운트를 좀 해보자면, 이 새끼도 정신 차려야죠. 지금 맨유에서 이번 시즌이 3시즌째고 다음 시즌이 4시즌째인데 단 한 번도 제대로 써본 적이 없습니다. 주급 5억이고요. 이적료 1000억이고요. 돈은 돈대로 싹 다 나가면서 단 한 시즌도 제대로 써본 적 없고, 마운트도 오퍼 오면 저는 대가리 깨져도 팔아야 된다는 주의긴 한데 오퍼가 당연히 안 올 거고 그냥 안고 죽어야죠. 마운트는 주급 5억인 선수인데 부상 엄청 심하고 이적을 한다 해도 제대로 써먹을 수가 없는 선수인데 어떤 팀이 오퍼를 하겠으며, 특히 이제 아까 말씀드린 주급 문제 때문에 팔릴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다고 봐야 돼서 안고 죽어야 돼요. 그냥 제발 부상 덜 당하고 폼 좀 살아나기를 기도해야죠. 그리고 결장 어피셜 크리스탈 팰리스 마테타, 은케티아, 레르마, 두쿠레. 이거 오타가 있는데 레르마입니다. 이제 삼선 선수인데 레르마가. 근데 사실 최근에 글라스너가 레르마를 스토퍼로 기용하면서 그러면서 조금 재미를 봤거든요. 센터백 스토퍼로 기용하면서 좀 재미를 봤는데 이번 경기는 부상으로 출전 못하고요. 마테타도 이제 이적이 거의 확정 났었는데 와, 이거 사기 매물로 크리스탈 팰리스가 팔려고 했다 보니까 지금 무릎 쪽에 심각한 부상이 있는데 그러면서 이적이 철회됐었고, 해당 무릎 부상 때문에 이번 경기도 당연히 결장. 은케티아, 두쿠레도 결장이고요. 그리고 맨유 예상 라인업 이번에는 이거는 이제 맹가시 피망편이고요. 아마 은베모가 들어가겠죠. 어차피 은베모가 나올 것 같긴 한데 아마 은베모, 셰슈코 둘 중에 한 명이 스트라이커 나올 거고 높은 확률로 은베모. 왼쪽 이선도 은베모, 쿠냐 둘 중에 하나가 나올 거고 높은 확률로 쿠냐, 은베모 이렇게 나올 거라고 봅니다. 나머지 라인업은 마즈라위도 어차피 마이클 캐릭이 안 쓸 것 같아서 더 이상 말 안 하려고. 그리고 이제 제가 약간 바꿔놓은 게, 기존의 지난 경기에서는 맥과이어가 좌측 센터백으로 가고 요로가 오른쪽 센터백 이런 식으로 위치했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공격적으로 왔을 때 느껴지는 답답함, 거기에서 오는 리스크가 꽤 있어가지고 아마 이번 경기에선 요로가 왼쪽으로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보시면 이제 이런 식으로 지난 경기 맨유의 선발 라인업이 꾸려졌었는데 맥과이어가 왼쪽 센터백으로 나오다 보니까, 근데 결국 맥과이어는 이제 경기장 내에서 변형 3백으로 1차 빌드업 할 때 결국 스토퍼가 아니라 스위퍼 역할을 볼 수밖에 없는 선수잖아요. 뒷공간 리스크라든지 이런 게 있고 전진수성 측면에서도 좀 약점이 있고 하니까. 그래서 결국엔 맨유의 공격 시퀀스에서 맥과이어가 가운데로 들어가면, 스위퍼 자리 들어가면 요로, 룩쇼 이렇게 기능하게 되는데, 그러면 아마드가 올라가고 달롯도 결국 측면을 타게 되고, 근데 이런 상황에서 사실 쿠냐가 이러면 측면을 먹을 수밖에 없거든요. 대형 봤을 때 쿠냐가 이쪽 측면을 먹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왜냐면 맥과이어가 가운데 들어가면서 루크쇼가 좌측 스토퍼로 기능을 해야 되니까 공격 상황에선. 근데 쿠냐가 이렇게 측면으로 들어가면 제가 항상 설명드렸던 거, 결국에 이 선수는 측면에 붙어 있어야 되는 선수가 아니라, 이쪽 공간을 먹어야 되는 선수가 아니라 가운데 이쪽 아크서클 근처 이쪽에서 계속해서 위치를 해야 되는, 이쪽에서 득점을 노려야 되는 그런 선수인데, 그러려면 결국 루크쇼의 전진이 필요한데, 루크쇼의 오버래핑 이쪽 측면을 먹어주는 움직임이 필요한데 맥과이어를 가운데 놓다 보니까 결국엔 쿠냐가 측면을 먹어야 되고, 그러면서 또 이제 여기에서 하나 더 뭔가 아쉬운 점이 생기는 게, 아마드도 사실 측면을 먹었을 때 좀 베스트인 선수거든요. 물론 아마드도 인버티드하게 중앙 좁혀 들어오는 움직임도 자주 하고 한데, 아마드도 가장 베스트 포지션은 이쪽입니다. 이쪽 측면에 붙으면서 여기에서 이제 수비 한두 명을 잡아두고 있는 그런 역할이 제일 아마드에게 잘 어울리는 역할인데, 근데 이것도 결국 달롯을 그냥 오버래핑으로 올리면서 아마드가 가운데 쪽 들어가고, 물론 여기에서 아마드도 전 나쁘지 않다 보긴 하는데 베스트 포지션 아니니까. 그래서 결국엔 맥과이어 요로 자리를 바꾸면서 루크쇼를 그냥 오버래핑으로 올려버리고, 그러면서 쿠냐 가운데로 좁히고 아마드 측면 먹게 하고, 이런 느낌으로 공격 상황에서 3명의 수비수를 세우는 게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사실 이것도 리차가 있었을 때는 계속해서 이렇게 썼었어가지고, 근데 그냥 그때 이제 경기장 내에서 접근 방식이랑 비슷하게 요로랑 리차 단순 선수 변경으로만 이런 식으로 경기장 내에서 1차 빌더 기능해줬으면 좋겠어서 요로랑 맥과이어 위치를 한번 바꿔봤고요. 그리고 사실 제가 예측한 크리스탈 팰리스 선발 라인업이 딱 이거라서, 근데 놀라운 게 이게 지난 경기입니다. 불과 어제, 챔스가 아니라 컨퍼런스 리그다 보니까 어제 경기예요. 어제. 저는 지금 크리스탈 팰리스 라인업 봤을 때 이게 닭주전이라 보거든요. 무조건. 근데 어제 경기에 글라스너가 1군 멤버 선발을 싹 다 그냥 박아버렸다 보니까 왜 이렇게 나온지 모르겠는데, 근데 어쨌건 주전 선수들이 확실하게 이번 경기에도 갈렸다는 점. 사실 미들에 뭐 휴즈가 들어갈 수도 있고 한데 하마다 와튼이 완전 100% 베스트고,
그리고 개샹이 지금 크리스탈 팰리스에선 폼이 괜찮습니다. 원래 이제 빌라에 있을 때까지만 해도 확실하게 자리를 못 잡는 모습이었는데 개샹의 퍼포먼스 확실히 괜찮고요. 그러면서 피노를 완벽하게 밀어버렸다고도 생각합니다. 전 피노가 분명 스페인에서는 반짝반짝한 친구였는데 지금 크펠에서 확실히 적응을 못하고 있어서 기대치 대비 많이 아쉽고, 그리고 사르도 그래도 뭐 크펠 내에서는 나쁘지 않은 자원이라 사르도 아마 선발 나올 거고, 무누즈, 와튼, 카마다, 미첼. 그리고 사실 저는 크리스탈 팰리스 지금 게이가 빠진 상황이잖아요. 근데 그런 와중에 전 라크루아한테 크리스탈 팰리스가 수비적으로 의존하는 게 너무 크다고 봐서 그만큼 이제 라크루아가 퀄리티적으로 괜찮은 선수인 것도 맞고, 그래서 이쪽을 공략하는 게 가장 중요한 이번 경기의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또 마테타가 빠진 와중에 라르센 선수도 그래도 본인 역할 어느 정도는 해주고 있어가지고, 이 선수도 과거 울브스 시절부터 되게 각광 많이 받던 선수인데 이번 겨울 이적 시장에 크펠 꽤 비싼 가격으로 이적하면서 쭉 앞으로도 성장할 걸로 보이고요. 존슨은 없는 선수라고 보셔도 되고요. 어차피 2선 교체로는 카마다가 2선을 설 수도 있고, 아니면 어차피 피노가 나올 거라서 존슨 선수는 없는 선수라고 생각하셔도. 근데 일단 크리스탈 팰리스의 1군 멤버들은 불과 어제 경기를 했기 때문에 체력적으로 100% 부하가 있는 상황. 어제 경기뿐만 아니라 많은 양의 컨퍼런스 리그 경기들, FA컵, 리그컵 이런 경기들 때문에 부하가 확실하게 있는 상황입니다. 주전 가는 정도도 너무 빡세다 보니까 글라스너가.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뭐 크리스탈 팰리스의 아쉬운 점들, 그리고 최근 크리스탈 팰리스의 안 좋은 상황, 그리고 맨유가 지금 현재 리그에서 10경기 연속으로 무패를 달리고 있다는 사실, 2026년 맨유가 무패라는 사실, 최근 맨유의 기세가 정말 좋다는 사실, 그리고 맨유 현재 4위, 크리스탈 팰리스 13위, 이런 것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게 모든 게 근거가 되어서 이제 이 정도 승리 확률 나올 수 있다는 거겠죠. 올드 트래포드 홈에서 진행되는 것도 해당 승리 확률에 한몫할 거고. 그래서 이번 경기도 확실하게 승리 따오면서 3위 도전 경기, 단독 3위입니다. 그냥 3위 아니면은 뭐 4등 5등 팀이 한 경기 덜한 3위 이런 게 아니라 이번 경기 이기면 단독 3위 위치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경기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 확실하게 이기면서 무패 행진 쭉 이어 나갔으면 좋겠네요.